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땐 나의 문제와 다르게 해결책이 술술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마주했을 땐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더러 이도 저도 못하고 방황 속 문제라고 여기는 상황에 매몰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 스토아적 삶의 권유에서는 사건과 나를 분리해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을 상황과 분리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라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건에 진정한 현명한 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웃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거리에서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스토아 철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외부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바꾸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둘 때 그것들을 감정적 영향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현실을 해석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런 거리 두기를 위한 전략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 방식을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 이성을 사용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욕망을 유발하는 요소를 잘게 나눠보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높은 평가를 요구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그것들을 벗기고 또 그들을 흥분시키는 모든 말을 멈춰야 한다고, 사물의 겉모습은 종종 이성을 왜곡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르쿠스의 말대로 우리는 자신에게 거리를 둬 우리가 현재 욕망하는 것을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분해되면 그 힘을 잃습니다. 마르쿠스는 호화로운 황실 가운이 으깨진 연체동물의 피로 염색된 양털이고 와인이 그저 발효된 포도이며 음식이 동물의 사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욕망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욕망을 분해하여 본질을 보려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보다 권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다면 여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받침대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쟁이가 산에 오른다고 해서 그가 커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이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다는 그가 가진 장신구로 그를 평가한다. 타인의 인기, 권력, 부에 현혹되지 않고 직시하기 위해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도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면 보통 사람과 같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처럼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일어난 일 사이에 거리를 두면 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노예가 컵을 깨면 우리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제 이 생각을 더 큰 일들로 옮겨보자.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아내가 죽으면 우리는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낙담하며 불쌍한 내 신세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떠올려야 한다고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제3자의 눈을 통해 확인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인생에서 주는 과도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겐 합리적 조언을 하지만 우리 자신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똑같은 조언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땐 자신에게 처한 문제에 대한 글을 3인칭으로 써보며 또 그것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보다 현명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고 타인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 당신의 상황을 바라봐 보세요. 자신의 상황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와 다르게 색다른 관점과 방향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객관적이면서도 호기심이 가득한 과학자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눈으로 실패했던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포기하는 대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선 실패는 없고 단지 행동과 결과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이유는 우리는 현재의 시간과 장소에 특별한 힘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엔 이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보통 현재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문제를 명확하게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넓은 관점을 취해야 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공간과 시간 모두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우리 삶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일시적임을 관찰하면서 마음속 우주의 광대함과 무한한 시간을 시각화한다면 운명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후, 지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여전히 염려할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또 당장 1년 전 문제가 현재까지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 이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통을 덜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오늘날의 자기계발적 접근법과는 다소 다르지만 거대한 우주 속 끊임없는 변화와 우리의 작은 역할에 대한 성찰은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움직이는 작은 물방울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삶 전체가 사소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대한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보기에 이런 문제는 아주 사소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똑같은 자연의 창조물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는 도시들의 파괴를 침착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것들은 피로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내부 힘의 폭발, 외부 공격 또는 단순한 노화에 의한 공통된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은 너무 커서 나열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우리는 죽을 운명의 처한 만물 속에서 살고 있다. 이상하게도 역설적으로 우리의 하찮음을 생각하면 우울함이 아니라 해방감이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것에 대해 그다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은 우리가 가진 짧은 시간을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거리를 두고 매몰되지 않는 것, 나의 존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것들의 감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제시하는 거리두기는 일반적 자기계발에서 말하는 자신에게 모든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과는 다소 다르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리두기야말로 진정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